주말에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협동조합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여기 이름 화용녀예요. 이름 기억하기 쉽죠? 네. 안산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저희 안산 시민 원래는 이제 한 96년부터 시민운동을 조금 하다가 생협운동을 좀 하다가 여기도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됐고요. 요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설립 초기부터 추진위로 일하다가 실무를 한 거는 지금 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 난 걸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저예요.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 그리고 아까 여기 오 부장님 계시죠? 네, 부장님. 저희는 총 9명이에요. 9명. 지금 저희 16년 한국까지 해서 9명 직원이고요. 아마 설립 목적은 다 비슷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슬로건이에요. 햇빛에서 도시의 에너지를 얻자, 시민이 에너지의 생산자가 되자. 이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릴 내용의 목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설립 목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올해도 지금 벌써 덥죠? 그죠? 미세먼지도 많고, 작년에 아주 엄청 폭염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 막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그 원인이 다 사실은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고 에너지를 너무 과다 사용하고 뭐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이 됐고, 예전에는 이제 한국전력이 생산도 하고 그거를 사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전기를 생산과 공급을 다 했었는데 지금 좀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사기도 하고 발전사들을 나눠갖고 6개의 거대 서부 발전, 동부 발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민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전기요금 고지서 나오면 그냥 내고, 그렇게 에너지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주도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독일에서부터 에너지 문제 심각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자. 그렇게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 확대. 그게 바로 뭐죠? 협동조합이죠. 네, 그래서 협동조합,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을 확대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 그래도 저희가 또 이익이 나서 그 나머지 이익 잉여를 관련된 것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자. 그리고 기업, 저희 협동조합은 기업이에요. 사업체. 그죠? 그래서 기업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자라고 하는 저희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럼 협동조합은 그런 목적하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경영, 뭐 지속 가능한 세상. 혼수가는 좋은 것이 순환된다. 그런 뜻이죠. 저희 협동조합은요, 시민들이 모여서 그 출자금과 시민펀드로 발전소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발전소를 설치를 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거쳐요. 이게 조합원 정기총회인데요. 저희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대의원 정기총회로 돼요. 조합원 800명을 다 오라고 할 수 없으니 조합의 대표격인 대의원 76명, 현재 76명이거든요. 선출해서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 그러면은 조합원들을 대표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수익을 올해 이렇게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 배당을 얼마로 하고 나머지는 뭐 지역사회 공헌하고 나머지는 또 그다음에 잉여로 놔두고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5% 하자, 4% 하자, 이것들을 조합원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이제 그 총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거죠. 나머지 또 이 잉여 남는 것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다시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희는 협동조합이에요. 그죠? 왜 주식회사도 있고 뭐 다른 회사도 많이 있고 법인 형태도 있고 하는데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요? 그죠? 협동조합이 사실은 의사결정 구조나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한 구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협동조합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예전 1996년 산업혁명 이후에 그 로치데일이라는 곳에서 그 빵가게에서 일어난 그 협동조합 정신이거든요. 아니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뭐 밀가루 재료도 없고 로치데일이라는 곳에서 재료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 빵가게를 운영하기 힘든데 그 종업원들이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고 보니 운영이 잘 되고 또 이익도 많이 나더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협동조합 정신에 의해서 저희가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면 왜 협동조합 방식으로 했느냐 라고 하면, 자,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조합이에요. 자발적.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이 중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못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협동조합의 실현식이 있어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그러니까 민주적 관리라는 건 뭐냐면 주식회사는 내가 주주가 많으면 주식이 많으면 뭐 삼성의 뭐 누구 뭐 49점 몇 프로 주주가 많으면 그냥 대빵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2천만 원이 한도인데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의사결정은 한 표.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방적인 조합원 태도. 언제나 탈퇴하고 언제나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근데 법에 의해서 탈퇴할 때 출자금도 돌려주는데 법에 의해서 1년에 총회에서 의결해서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죠. 주식을 자기가 보유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제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양도양수를 하죠. 그리고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출자하실 수 있고 신유펀드 하실 수 있고 배당 저희가 해드리고 자율과 독립,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자, 저희는 또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너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을 주겠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아까 재생에너지 생산. 그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역. 저희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2년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합니다. 12년 12월. 12년도에 이제 저희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5인 이상, 발기인 5인 이상. 자본금은 문제하지 않았었어요. 5인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창립하고 그 2월에 호수동하고 업무 협약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년도에 또 주민 2호를 만듭니다. 19.8km. 그래서 발전소를 여기 중앙도서관에만 약 49.8km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15년도에는 화랑실협하고 업무협약을 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이 지금은 작년에 조금 좀 낮았는데 자본을 다른 곳에서 유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회사라면 재무구조만 재무제표만 보면 은행에 가서 대밀면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건물이 있거나 토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때 화랑실력과 업무협약을 하죠. 업무협약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짓습니다. 4호 발전소도 갔다 오셨죠. 마스타드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경기도에서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이라는 선도 자금을 줘요. 30% 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받아서 한 8억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걸 사업을 했고요. 이때 10개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발전소가 이제 쭉쭉쭉쭉 짓고 나면서부터 기부도 하고 경기도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고 사회적 개업,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개업도 되고, 그리고 작년에 경기쿱이라고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들을 신생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곳들이 막 생겨나요. 그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기도 사업을 한 1억짜리를 받아서 그거를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올해까지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는 발전소를 어디에다가 중앙도서관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설치하려고 장소를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설치 공사를 다른 곳에서 다 맡겼어요. 100%. 그리고 저희는 발전소의 전기 생산만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전기공사업 허가를 내서 직접 저희가 시공이라는 거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원가를 따져보고 그걸 설치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전기공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환경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저희 조합이. 그리고 12월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큰 힘이 됐다.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자, 거버넌스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저희 협동조합이 잘한 거는 지역하고 같이 소통하고 결정하고, 그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버넌스를 잘했냐 하면은, 자, 저희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홍보 생산을 하죠. 그리고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는 행정적, 재정적, 공공부지, 유휴, 임대. 여기도 아마 고향도 되게 어려웠다라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기.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설치업체도 저희 조합원으로 다 가입시킵니다. 저희는. 그리고 가격도 투명하게. 그리고 자, 여기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의 가치, 사회적 목적 이런 것들을 같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4개의 시민단체하고 같이 소통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쉬운 거,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뭐 얘기하려면 잘 안 들어줘요. 시민단체도 자기네들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같이 좀 해볼래? 그러면 뭐 너희는 누군데? 뭐 너희는 왜 그런 거 해? 뭐 이렇게 따집니다. 네, 그렇게 잘 저희가 유연하게 잘 했다는 거. 그게 저희 협동조합의 자랑입니다. 자, 사업의 종류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발전소 재생에너지 사업,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생산하죠. 발전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저희가 약 288만 킬로와트-아워, 한 2,400명이 1년간 사용하는 양이고요. CO2는 약 1,221톤을 감축합니다. 그죠? 석탄 화력발전소 이런 거 안 떼서 감축하고요. 미세먼지는 제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 설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반월 배수지, 요게 반월 배수지인가? 일동 배수지, 뭐 배수지 2군데 설치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계획서를 짜고 이걸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 공사. 자, 믿을 수 있는 시공, 믿을 수 있는 품질, 믿을 수 있는 설치 단가. 태양광 설치가요, 시의 광급공사로 들어가면 약 한 300만 원대는 돼요. 킬로와트당.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한 150만 원? 엄청나죠. 그런 가격이 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시공, 품질, 설치 단가.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태양광 시장에
설치 단가를 보편화하겠다. 너무 들쑥날쑥하고 소비자들은 알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협동조합이 그걸 주도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콥 사업을 합니다.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자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조합을 교육을 해야 되는지, 부지. 예, 그럼 저희 경기콥, 여기 보면은 이렇게 5개 경기콥 조합들이고요. 작년에 여기 이제 간담회도 경기도 부시장님을 모셔갖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7개 사업이에요. 7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했고요. 저희는 내년,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저희가 점수를 90 몇 점 이상을 받아갖고 여기도 점수 체크를 받아서 저희가 후년까지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 홍보교육.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뭐다, 기후변화가 뭐다, 교육을 늘상 하니까 발전소가 어디가 하나가 부지가 됐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이러 하는데 조합원님들 뭐 출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 돈이 넘쳐납니다. 선착순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를 왜 짓는지, 왜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우리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교육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뭐 출자해주세요, 뭐 펀드 해주세요, 막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줄 서서 하니까 선착순으로 딱 받는 거예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 협동조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이거예요. 저희는 너무 발전소 설치에만 매진을 해왔어요. 갑자기 한 3, 4년 사이에 지금 18개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제가 교육에 힘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보려고 하니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지역사회공헌도 하고요. 저희가 15년도에 30만 원을 했어요. 15년도가 스타디움 설치할 때인데 엄청 어려웠을 때예요. 저희 이사장님이 그 당시에 진짜 죽고 싶었다고, 자기는 죽고 싶었다고. 돈은 잘 안 모이지. 발전소는 300kg 약 7억, 한 7억 8천 들었거든요. 그거 해야지. 그런데 막 너무 어려우셔갖고 자기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15년도였는데 그때도 했어요. 30만 원. 그리고 16년도에 150만 원 지역사회 공헌했고요. 이때는 어린이집의 그 취약계층들한테 전기료 대납을 해준 거고요. 이때는 그 저희 안산에 희망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정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나눔, 행복 나눔 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그 행복 나눔 봉사단하고 1,500만 원 했고 올해 2,500만 원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는 그 필리핀에 그 빈민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 한 500만 원 정도 발전소를 하나 지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했던 거기 행복나눔 행복나눔 봉사단 거기에 기부할 계획이에요. 자, 조합 현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합은 890명이에요. 5월 말 기준. 현재 지금 조합원을 확대 모집하고 있고요. 890명. 그리고 자산은 43억이에요. 잘 감이 안 오시죠? 43억 막 이러시니까. 저희가 출자금이 약 15억. 출자금이라는 건 이제 조합원들이 모아준 돈. 15억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제 펀드가 약 15억. 이제 펀드는 지금 모금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타가 13억은 기타는 기계장치. 18개의 기계장치가 다 자산이거든요. 기계장치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시민펀드 모금을 안 하고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 한 5억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해서 43억 잘 쌓고 있습니다. 네. 발전소 이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발전소 말씀드릴게요. 발전소는 지금 18개예요. 총 발전소 용량
출력이라는 게 용량은 약 2.2메가로 하면 그렇고 약 2192kW. 잠깐 나가시다 보면 저희 그 발전소 게시판에 현황판에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88만 kWh 연간 CO2는 이렇게 절감이 되고 발전소 1호 발전소 아까 말씀드린 호수동 에너지 자립마을에 의해서 진 중앙도서관이에요. 여기 하나 했고 여기 하나 했고 그래서 두 개. 2호 발전소. 여기는 이제 3호 발전소예요. 오늘 3호 발전소 갔다 오셨죠? 네, 여기 지붕에 있는 거는 잘 못 보셨죠? 여기는 체육관. 여기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여기 100km, 여기 100km. 그래서 총 199.8 뭐 그래요. 그리고 여기 4호 발전소. 여기도 갔다 오셨죠? 와스타디오. 네, 여기가 되게 효자예요, 효자. 에너지 효율도 잘 나오고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8호 발전소, 여기 6호, 여기가 5호인지 어쨌든 여기가 재활용 선별장, 여기가 7호, 5호, 6호, 7호, 8호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저희 예술의 전당, 여기는 반월 배수지. 9호 감골 취미놀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아동 배드민턴장.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잘 효율이 안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햇빛이 좀 잘 안 들겠죠, 그죠? 여기가 효율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 수련관, 아이들 청소년 수련관 옥상. 여기는 12호 재활용 선별장. 여기도 용량이 150kg예요. 많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어디 좀 와동 배드민턴장. 여기는 차량 등록 사업소. 여기는 여기 선부 배수 아니 반월 배수지. 배수지에도 두 개인데요. 하나는 국가 땅. 이건 국가 땅이에요. 하나는 지자체 땅. 아까 8호 발전소. 요거는 가을에 해갖고 다 칙칙해요, 사진이. 아까는 파릇파릇한 봄에 찍은 거라. 여기는 일동 배수지. 요 밑에 여기 이렇게 턱이 있는 게 배수지예요. 밑에 여기 그 물통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물을 담아두는 곳. 그래서 이것도 가중치 다 1.5예요. 땅인 것 같은데 원래 땅은 가중치를 여러분들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전기요금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요금 체계는. 어쨌거나. 그리고 여기 네 배수지랍니다. 여기는 정수장 엄청나죠. 요건 저희 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요거만 저희 건데 190 몇 킬로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계획돼 있어요. 요쪽. 여기 정수장 그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오시더니 이 당시에 할 때는 여기가 정수장 수돗물인데 이건 생활용수예요. 우리가 음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생활용수가 아니라 공업용수, 생활용수인 것 같아요. 생활용수. 그래서 여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거기 여기 정수장 닦고 그런다고 여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 과장님이 부임하시더니 아니 여기 왜 이렇게 했냐고. 빼는 거는 이쪽으로 빼서 닦으면 되지 않냐고. 이거 흉하지 않냐. 그 얘기 하셔갖고 여기를 또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약 한 149km? 예, 그래서 여기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부 다목적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이 선부동에 하나가 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딱 저희 이사장님이 가서 이거 내주십시오. 딱 그랬죠. 그래서 했습니다. 자, 여기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제가 넣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2.2, 그러니까 약 한 2,300km 정도잖아요. 근데 100km 기준에서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나는 거야? 궁금하죠? 그죠? 근데 전기요금은 두 가지 체계예요. SMP라는 거라고 하는 거, REC라는 거 두 가지.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거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우리한테 부과하는 건데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사줍니다. 그걸 SMP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너희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잘 생산하고 하니 정부에서 주는 인증을 좀 해줘요. 아까 제가 사회적 격도 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EC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니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인증서, 이게 100이라고 치면 이것도 100원을 주는데 거기다가 가중치를 더 줘요.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이건 150원을 줘요. 그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는 그냥 전기요금만 내잖아요. 우리가 내는 거 가정에서.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SMP라는 거 하나, REC라는 거 하나, 두 가지다. 근데 이게 100원이면 지금 단가가 101원 됐다가 뭐 99원 됐다가 요 SMP 가격은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한국전력에서는 전기를 살 때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도 있고 가스로 생산된 전기도 있고 무슨 복합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도 있고 뭐 LNG 그다음에 조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짬뽕을 해갖고 그 가격에서 제일 비싼 거를 평균을 내서 요거를 사줘요. 요 단가가 형성이 돼요. 근데 단가가 형성되는 체계는 되게 복잡해요. 저도 잘 몰라요. 한국전력에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우려고 해도 보험 뒤에 막 약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어쨌거나 이게 100원이 될 때도 있고 112원이 될 때도 있고 99원이 될 때도 있고 98원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100원. 저번 달에 99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100원. 그러면 자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100kW가 하루의 발전 시간이 하루 종일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약 3.5시간. 저번 여름에는 저희 통계를 보면 한 4.4시간? 근데 이제 겨울에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어떨 때는 한 2.6시간? 뭐 그래요. 그래서 1년 평균 3.5시간, 3.6시간이래요. 근데 이제 저 전라도 지역 밑에 데려가면은요, 3.8시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적도 가까운 필리핀 같은 데는 4.6시간, 뭐 가까운 쪽은 그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저희 안산은 경기도 쪽은 3.6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100kW를 설치를 해서 하루에 3.6시간을 햇빛을 받아서 생산을 한 것이 1년 동안 계산을 하면 13만 1,400kWh 1시간당 그렇게 생산이 됐는데 그거를 100원의 전기요금을 받고 팔으면 1,314만원 SMP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주는 인증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거든요. 그걸 100kg를 생산했을 때, 아이고, 점이 빠졌네. 3.6시간을 하고 360 아까 똑같아요. 그죠? 요거 13만 1,400kWh인데 아까 제가 가중치를 준다고 했죠. 가중치 1.5를 줬더니 요렇게 생산한 걸로 되더라. 그러면 요렇게 19만 7,100원. 그래서 REC는 1000kW를 1REC라고 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1000kW 나누기 19만 7천 나누기 1000 하면은 197REC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력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 15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주식거래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협동조합한테는 100kg 이상은 정부에서 사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현물거래로 본 거예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게 197, 100kg를 생산했을 때 S&P 금액은 이거 REC는 197 REC가 생성이 돼서 75,000원씩 따지면 이거다.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하고 합치니까 2,700만 원, 약 2,800만 원이죠. 100kg 생산했을 때 2,800만 원의 1년의 수익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 15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15만 원이라면 달라지겠죠. 확 달라지죠. 근데 이게 75,000원이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재생에너지를 다 사줘요. 발전사들이 사주는데 거기에 우드펠링,
나무로 해서 나무를 떼서 전기를 생산한 것도 재생에너지로 봐갖고 저희가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잘못된 정책들에 의해서 이 REC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거 진짜 현재 수준에 의해서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게 훨씬 좋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약간 2200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올해 잡은 게 약 6억 정도 잡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만. 근데 이제 태양광 설치하고 뭐 그러면은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100kg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죠. 제가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넣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해결 어떻게 이제 우리 조합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또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하고 결성된 거버넌스를 잘했다. 또 자본 조달도 이 시민 펀드라는 거는 감히 이제 그 시민 펀드라는 거는 아이컵 생협 같은 데서는 차입금이라고 해갖고 많이 유입을 했었어요. 자본을 시민 펀드라는 것을 저희 조합원들한테 받고 그것을 이제 자본 조달을 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줬다.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안산시하고 잘 조율을 했다. 또 제동에서 뭐 보험도 개발했어요,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가 바람에 의한 쓰러지거나 그런 보험도 전국연합회랑 해서 했고요. 대출도 신협이랑 해갖고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대출도 개발했고요. 주차장 가중치는 없었어요. 가중치는 1. 아까 건물에는 1.5인데 1.5로 해결했고요. 한국형 FIT라고 해갖고 한국형 FIT는 아까 전력을 시장에다가 주식처럼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협동조합은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의사결정도 복잡하고 하니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한국형 FIT 100kg 이하는 너희들 거 다 사줄게 라고 해서 한국형 FIT 그 1년에 형성된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줄게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제안해서 만들었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한데 과제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냐면요. 불합리한 세금제도예요. 신협은 출자를 하면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근데 저희는 출자를 하고 배당할 때 세금을 15.4%를 다 뗍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신협같이 저희도 적용을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되고 있어요. 또 에너지협동조합에 맞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기본법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은 이용고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을 많이 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기본법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에너지협동조합은 한살림이나 뭐 생협이나 의료사업이나 이런 데처럼 서비스를 받을 게 없으니 이용고 배당을 50% 이상을 해라라고 하는 기본법이 맞지 않다. 그래서 기본법을 꼭 바꿔줘야 돼요. 이용고 배당 없이도 출자 배당, 이용고 배당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과제이고요. 조합원 활동은 사진으로 잠깐 그냥 휙휙 보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아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기업에 작년에 대구에서 대구 맞죠? 박람회를 했어요. 자, 다른 거로 자꾸 넘어가서 저희는 이제 캠페인 활동 이렇게 합니다. 탈핵 신고리 오리고기 막 작년에 이슈됐을 때 핵보다는 안전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교육이에요. 조합원 교육을 제가 잘 못했는데 작년에 이거 딱 조합원들 한 번 딱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과오를 하지 마시고 조합원 교육은 필히 한 달에 한 번 꼭 하십시오. 네. 여기는 이제 연대 활동. 요게 이제 그때 김성환 의원, 우원식 국회의원도 왔었어요. RPS 시장. RPS라는 건 아까 REC 주는 그 가격을 RPS라고 하거든요. 이대로 좋은가?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데 좀 대책 좀 세워줘라 라고 막 토론을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시민펀드. 이제 고향도 마찬가지겠지만 조합원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출자는 이제 법적으로 30% 이상을 할 수 없다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요.
그래서 출자는 한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10% 이상 배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펀드라는 것을 모금을 해요. 펀드는 조합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차입금. 그 대신 이자를 좀 몇 프로 줬죠? 우리가 작년에 4.2% 좀 높게 주는 거죠. 시중금리보다. 근데 세금을 27.5%대. 그러니 얼마나 불합리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진짜 막 세금 떼고 막 나가는 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래요. 바뀌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과제이긴 한데 전국연합회에서 꼭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어떤 계획들이 있냐면 저희가 아까 전기공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 아까 제가 정수장고 테두리 부분 지을 거고 전성체육관 이렇게 해서 한 6개인가요? 6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에. 그래서 이제 동구햇빛 서울에 있는 곳이거든요. 불이라고 전주 아니 대전 개인 발전소 어제도 전국연합회 하면서 그 정업 가서 저희가 누구 하나 짓는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시어 수상태양광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어에다가 왜 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좀 반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서부발전이랑 이렇게 저렇게 MOU는 맺어놨는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서 조금 그런 과정들이 수기 과정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계 최대. 근데 2.5메가는 지역 대부도 지역 주민들한테 요 발전된 양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괜찮겠죠, 대부도 지역도.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 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요. 경기도랑. 태양광 발전소는 여러 개 많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 뒤에 뭐 전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좀 파악하는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약 한 3억 정도 계획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간 항목이 지금 조금 잘 안 잡혀서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끝났다면 내년쯤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라고요. 전력을 한전에만 또 전력거래소만 파는 게 아니라 중개거래업자가 하나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전원들을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서 그거를 전력 거래소에 일정의 양을 입차를 내가 한 500kg 정도를 매일 너희한테 입차를 넣게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거기는 또 많이 줘요. 그래서 이게 전력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작년에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조합하고 저희 임원진들이 이게 좀 복잡해요. 아직 인식이 안 됐고 안산시에서도 인식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을 못했어요. 근데 성대골은 지금 한 상태인데 거기도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거라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는 어쨌든 숙지가 안 되고 막 그러면 좀 어려운 사업이긴 해요. 이거는 이제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이라 갖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km 주택태양광 사업을 그 보조금 주고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 해보자라고 저희 이사장님이 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서 내고 뭐 좀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동향은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부나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동향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넣었고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이게 말 어렵죠? 균등화 발전 원가. 좀 어려워요.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거는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 조달, 폐기 등의 비용, 총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거예요. 총 비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었다. 그 내가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 그 다음에 거기서 폐기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발전량으로 나눈 원가를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태양광이에요. 요게 비쌌어요. 모듈 값이 비싸니까. 그죠? 그리고 원자력은 요거잖아요. 요거 하늘색, 무슨 녹색, 연녹색 요거였어요. 그리고 2000년, 2005년, 2010년에는 가격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올라가요. 그죠? 근데 태양광은 이렇게 비쌌었어요. 모듈이 비쌌으니까. 그리고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만나고 있어요,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 단가가 아니라 원가가 같아지고 있다. 그럼 뭐 하실래요? 원자력 하실래요? 태양광 재생에너지 하실래요? 원자력이 싼 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이. 근데 지금은 태양광 모듈이 낮아지고 원자력은 폐기물 원가가 막 몇 벙커까지 지어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원가 계산이 안 된 싼 단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같아지고 있다. 세계 추세를 이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자, 또 그래서 전 세계는 투자를 어떻게 하나 2017년도에 재생에너지 투자에 많이 하죠. 워렌 버핏이라고 유명한 경영하시는 분도 태양광 에너지에 투자한다고 하고 원전에는 점점 투자를 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세계는 그런데 정부,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에는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어요, 작년에. 30년도에 20%로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는 3020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17년도에는 총 15.1기가와트, 18년도에서 30년도까지는 48.기가와트 태양광이 넓어지고 있죠. 풍력하고 30년도에는 63.8기가와트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엄청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정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근데 실제 그럼 얼마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럼 그 대략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정부는 7%, 지금 재생에너지는 7%라고 얘기해요. 근데 엊그제 저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제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3%대래요. 네. 근데 20%로 가겠다. 되게 많이 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국토 면적의 뭐 2점 몇 프로를 주면은 다 되는데 아직도 질 곳이 많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경기도. 자, 경기도는 에너지 비전 2030을 2016년대에 실행 계획을 짭니다.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지금 상임이사님하고 몇몇 연구원들이 계획을 짜는데 여기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3년도에 6.5%였는데 30년도에는 20%로 가겠다. 그래서 2030이라는 계획을 3020, 2030 헷갈리죠? 똑같아요. 30년대에 20% 간다. 그냥 경기도는 앞에다 넣고 뒤에다 넣고 그 차이인데 근데 둘 다 똑같아요. 30년도에 20% 간다. 현재 13년도에 6.5%. 근데 이것도 실제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자료집을 보고 제가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 7개 정도를 대체할 수 있고 뭐 일자리 15만 개 창출한다라고 해서 이 자료 그대로 여기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카피한 것 같아요. 안산시는 어떤가? 안산시도 에너지 비전을 매번 세웁니다. 작년에 이게 저희도 참석했던 지금 시장님이신데 이 전 시장님, 재종기 시장님 때 에너지 비전을 기후변화 정책 연구소 안병옥 박사라고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비전을 세워줘요. 이렇게 니네는 뭐 산업이 많으니까 산업을 몇 프로 줄이고 뭐 햇빛 발전소를 몇 개를 올리고 이렇게 비전을 세우는 것에 뭐 1만 가구 태양광 참여 이런 비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캐치프레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시민 1가구 1발전소를 하자. 그리고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 이거 아까는 발전량의 비중이에요. 여기는 그냥 전력 에너지 비중이에요. 조금 달라요. 30%를 하겠다. 이렇게 다
지자체, 만약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 경기도, 지자체 이렇게 다 에너지 비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나 광역이나 지자체나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안산시민발전협동조합의 사업장이신 이창수 대표님은 밖에서 열심히 외부 일을 갖다 주면 묵묵히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무장이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